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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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저번 시간에 일단은 배웠습니다. 아 예. 네. 다 배운 겁니까? 다 배운 겁니다. 다는 아니고요. 이제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인슈타인의 이제 정강이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네. 정강이. 네. 어깨 위에 타려면 더 올라가야 된다. 아 그럼요. 물론 물론 이제 쓰-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네. 물론 갈수록 미적 가파른 사람들이 미적분을 배우겠죠? 그렇겠죠. 자. 안타깝습니다.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완전히 이제 탈출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 중에 질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뭔지 알겠어요. 그 다- 식, 네. 그 유명한 식. 다들 알죠 뭐. 이건 이건 뭐 그쵸. 6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나 20초에 그런 걸 할줄 알고 야가 안 했는데. 제곱은 하나 써줘요. 옛날에 그래도. 공부할 때 저거 많이 썼는데. 거기다 씁니까 원래? 상관없죠. 상관없죠. 예. 뭐 다들 아는 식인데 이 식을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왜 그런지를 그렇죠. 생각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교과서에도 그냥 그렇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음,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사고 실험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제가 막 수학적으로 계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대단히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라는 핑계로 저도 사실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적분들이 쓰이기 네. 때문에 넘어가고 사고 실험으로 그렇겠다 하는 것 정도까지만 데려가 드릴게요. 사고 나는 건 아니죠. 사고 실험한다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사고 꽉 붙으세요. 네. 이거 전자식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자, 저희가 지금까지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배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세 가지 현상을 배운 게 아니라 한 가지 현상이에요. 상대 속도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의 어떤 관측의 차이, 관측이라는 게 꼭 어떤 뭐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이 다 어떤 시간차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 사실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 지연도 일어나고 길이 수축도 일어나고 막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뭐 시간 지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길이 수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죠. 거기에 쓰인 이제 원리가 상대성 원리랑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정말 단순한 그 두 가지 전제로 이 모든 게 다 유도됐어요. 그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질량에까지 이제 이 마수가 뻗칩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질량까지 연결된 질량이- 생각도 못했는데. 네, 그냥 그러니까 상대성이지. 그게 뭐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네. 뭐야 누구한텐 뭐 둘 다 진실이다 뭐 이런 얘기인 줄 맞아요. 알았는데. 뭐 빨라 보이고 느려 보이고 네. 뭐 시간 들여가고 근데 질량이랑 뭔 상관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관되는지 오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 시간, 공간, 질량 이 세 가지가 한데 모인 양이 있어요. 물리량이 있어요. 뭘까요? 시간, 공간, 시간, 공간, 질량 질량, 이 세 가지가 한데 모인 양이 하나 있어요. F는 MA, 기울어서 들면 질량, 공간은 뭐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시간 뭘까요? 중력, 아닙니다. F는 MA, 아닙니다. 가속도, 사실 뭐 F는 다 맞죠. 뭐 다 네. 맞는데 이것만 딱 보면 맥스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거리, 속도, 속도죠. 운동량. 속도. 그죠? 네. MV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이 운동량은 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블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블럭 가지고 쌓아서 여러 가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합니다. 뉴턴. 질량이 아니고 속도가 아니고 운동량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도 질량만 가질 수는 없고 속도만 가질 수도 없거든요. 질량과 속도를 반드시 가집니다. 물론 뭐 멈춰 있으면 어떡하냐 하겠지만 뭐 그것도 사실 뭐 양자역학으로 하면 완전히 정지하기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운동량은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양입니다. 그렇군요. 기본 블록으로 만들어진 양이죠. 이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모난 블록. 네, 이 정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대포가 있어요. 네. 대포가 고무공을 쏠 거예요. 포탄이 아니라 다행이네. 네, 밖에 정지해 있는
사고 날 뻔했네. 저는 전쟁을 정말 극혐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고무공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네. 이 밖에 있는 대포도 똑같은 장치예요. 스펙이 똑같아. 아, 그래서 같은 양의 운동량으로 쏩니다. 쏩니다. 네. 그럼 부딪혀요. 꽝 부딪히면 운동량이 같고 반향이 반대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또 튕겨 나가겠죠. 네. 네. 동등하게 대칭적으로. 그죠? 깨지지 않는다면. 그죠? 그렇죠. 운동량이 변화량이 서로 같을 거예요. 네. 맞죠? 충격량. 충격량이 서로 같을 거예요. 같으니까. 같은 운동량으로 와서 띵 이렇게 했으니까 네. 속도 같고 질량 같고 예, 속도, 속도 같고 질량. 질량 같고 그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네.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한 명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스펙이 같은 대포를 실었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보니까 저 대포가 쐈을 때 속도가 느려 보이겠죠. 그죠? 네. 속도가 느려 보일 거예요. 이제 수직 방향만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량은 이제 직각을 구별하잖아요. 네. 수직 방향 운동량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수직 방향 운동량만 생각하면 분명히 스펙이 같은 대포고 똑같이 쐈는데 속도가 느려. 맞죠? 그럼 MV에서 속도가 작아. 그죠? 근데 밖에서 쐈어요. 그럼 이제 밖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원래대로 속도고 안에서 느려 보이니까 먼저 쏜 걸로 이제 보이겠죠. 부딪히려면 부딪히긴 부딪혀야 되니까 가운데서. 네. 그럼 먼저 쐈어요. 천천히 내려와서 그래서 내가 좀 한 박자 늦게 빵 쏴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스펙이 같은 대포고 그랬으니까 운동량이 같았고 똑같이 튕겨 나갔으니까 이번에도 움직이더라도 똑같이 튕겨 나가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뭐 밀어붙인다거나 야, 넌 운동량이 더 작으니까 내가 너 쪽으로 밀어붙일래 그런 거 아니라 동등하게 또 튕겨 나갈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속도가 다른데 똑같이 운동량이 같은 충격량으로 뭐 충격량이 같아야 되는구나 운동량이. 충격이 같아야죠. 아까처럼 아. 수직 방향으로 변한 게 없어요. 움직이든 뭐 가로 방향으로 뭐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수직 방향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쏴서 똑같이 튕겨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튕겨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튕겨 나가. 다르게 튕겨나가면 안 되죠. 뭔가 이렇게 해서 옆으로 부딪힌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딱 부딪혔다면 딱 갈 때 딱 이렇게 네, 서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요. 한쪽으로 누가 운동량이 더 커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튕겨 나가야죠. 속도를 가지기 전이랑 후랑 수직 방향으로는 아무런 변한 게 없으니까 운동량이 그죠? 네. 네. 일단 네. 그래서 얘는 밑에는 속도가 빨라, 위에는 속도가 느려. 네. 시간 제한 때문에. 네. 그쵸. 쟤는 제 움직이는 쟤는 시간 느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뭐 공을 가지고 놀아도 공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런 식이죠. 네. 여기서는 공이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제 공이 느리네. 공이 왜 저렇게 느리지? 속도가 작네. 그러면 혹시 나랑 부딪혀서 쟤는 속도가 작으니까 내 운동량이 더 많으니까 밀고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닐까? 근데 실험해 보면 당연히 원래처럼 튕겨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이 P 운동량이 같아요. 세로 방향으로는 속도가 작아진 게 분명하단 말이지. 느린데?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그래서 질량이 커져야 된다. 커져야 운동량이 일정하면. 질량이 커진 것처럼 모든 실험을 하든 관측을 하든 질량이 커진 것처럼 여겨져야만 이 운동량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불변이고 속도랑 오히려 질량이 바뀐다. 그렇죠. 질량이나 속도보다도 운동량이 훨씬 더 불변의 양이다. 이 변할 수가 없는 양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부터 물론 시작했겠지만 이 질량값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t도 변했죠. 거리도 수축되고 뭐 변했죠. 절대량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질량이란 양도 절대량이 아닌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운동량이라는 양만 상대 속도가 있을 때 불변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슉. 자, 질량이
질량이 변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내가 분명히 이제 뭔가를 움직이게 했을 때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에너지라는 거는 뭐 2분의 1 mv 제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네. 네. 일은 Fs죠. 네. 네. 이 일은 힘 곱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힘은 ma죠. 네. 네. 이 F라는 것은 운동량과 연결되죠. FT가 이 운동량 변화량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충격량. 그렇죠. 이 운동량은 mv란 말이죠. 음. 이 질량의 변화와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질량이 변하면 에너지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다. 어허. 질량이 변했다고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아까 사고 네, 실험에서. 그렇죠. 이건 질량 말고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질량이 변했다는 것은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것과 같은 현상인 거예요.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무슨 이게 뭐 피카츄가 뭐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그런 뭐 뒷받침하는 실제 실험 결과가 있어요. 운동량이 더 질량보다 더 절대적인 그 고정 불변이다라는 거를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운동량이 고정불변이다라는 걸 증명한다기보다는 질량이 실제로 변한 것처럼 보이는 실험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거 사실 다음 시간에 하려고 아껴둔 건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이 이렇게 일반 학생들이 그 듣기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질량 이게 물질의 그 매스 그 질량 양 자체가 이게 변할 리가 없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운동량이 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사고 실험에서 오를 이렇게 땅 부딪혀서 이게 운동량이 막 고정불변이고 질량이 변한다는 게 그렇죠. 예,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사실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네. 이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네, 네. 뭐 네. 실험 결과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제 네. 얘기할 텐데 이 운동량은 변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요. 질량이 변했다는 증거는 실험으로도 이제 나오고 할 텐데 운동량은 이게 물론 이제 측정의 한계는 있어요. 나중에 뭐 양자역학 배우면은 운동량의 측정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운동량은 측정 한계 안에서는 변했다는 증거도 없고 뭐 유도되는 뭐 유론적으로도 유도가 안 돼요. 운동량을 변화시킬 뭔가가 없어. 근데 질량은 이런 식으로 질량이 변했다고 생각될 만한 증거들이 많고 실험도 되고 또 뭐 사고 실험 결과 물론 이제 그럼 운동량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셨겠죠? 네.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진짜. 네. 역시 그래서 아인슈타인 따라갈 수 없네요. 요 과정을 여러 가지 뭐 적분이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저 과정을 접근해서 어떻게 그게 이렇게 나온 거. 나왔지? 신기하네. MC 제곱, 그죠? MC 스퀘어. 여기에는 이제 그 갈릴레오 식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수학적인 여러 가지 사전 준비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뭐 로렌츠 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안 배우겠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작업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미리 해놓은 걸 그러네요. 이용해서 쇼쇼쇼 했더니 이 에너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이 질량 P는 mv에서 이렇게 연결시켰더니 이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 물리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가 됐죠. 단순하고 그리고- 심플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쉽잖아요. 되게 복잡하게 유도될 것 같이 생겼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맞죠. 너무 그리고 식이 단순하니까 아름다운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발음도 쉬워요. 어. E equal MC 스퀘어. 아, MC 스퀘어라는 그 네. 집중력 향상 장치도 있었거든요. 네. 한때 유명했죠. 네. 네. 집중력과는 아무런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갑자기 빛의 속도가 안 나오는데 없던 빛의 속도가 또 나온다는 것도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네. 네. 이게 어떤 척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C가 빛의 속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상수. 네. 질량과 상수죠. 어떻게 보면 개수예요. 이 질량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어떤 불변의 어떤 양, 단위를 맞춰주는 어떤 개수죠. 이게 하필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C 제곱으로 딱 나타났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네. 질량이 g이잖아요. 그람 미터 퍼 세크. 아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게 기본 질량 미터 단위고. 제곱 세크 제곱. 그렇죠. 어, 이거의 제곱. 이거는 이게 줄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줄이랑 똑같다는 그렇죠. 하는 거죠. 이 의미가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또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이 질량을 측정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측정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오늘 과제는 네. 이거 가지고 얘는 MC 스퀘어 이 식을 분석을 해보면 엄청난 양이구나를 알게 돼요. 질량에 따라서 에너지가 C제곱을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C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정도입니다. 그거의 제곱이니까 와. 이거 한 페이지 더 남았구나. 이때 이 정지에 있을 때 운동해지를 이제 제외하고 생각하려고 정지에 있을 때 이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요. 네. 이때 이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데 웬만한 운동 에너지량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정지만으로도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얼마만큼의 양이냐면 여기서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만큼의 양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1kg의 질량을 1kg의 질량을 에너지화한다면 에너지로 측정한다면 몇 줄일까를 푸는 게 오늘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의 16제곱? 그 정도 나오겠죠. 9 곱하기 10의 16제곱? 답을 말해보시면. 아니 근데 이거는 눈을 봐도 알잖아. 이거 수할못도 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학에 너무 이제 월등하시다 보니까. 아니요,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제가 오늘 수업을 듣고 보니까 네. 진짜 아인슈타인 저 공식을 한번 네. 유도해 볼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의 수학 실력을 갖고 싶다. 근데 어. 수학 진짜 못해요. 수학 못이거든요. 그런 원래 생명과학에 수학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은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중3부터 시작해야 돼갖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1년만 드리면 될까요? 예, 중3부터 시작해야 돼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